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제날 압수수색 대상 중 일부가 작년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압수수색 대상자는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A씨,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B씨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의 거주지, 사무실, 개인 컴퓨터, 차량, 서류 등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제3자를 통해 북측의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혐의를 포착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쯤 대우조선해양하청 노조 파업을 준비 주도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자주통일 민중전의 조직원이 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등에 침투해 이들의 파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자주통일 민중전의 사건을 수사해온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7일 검찰에 자통 조직원 4명을 구속상태로 송치했는데요. 자, 이들 4명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 등을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통을 결성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첩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제주 간첩단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각각의 핵심 조직은 오늘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자주통일 민중전의와 히읗기억, 히읗이라는 이름의 단체입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동남아에서 공작 활동을 하고 국내에서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죠. 방첩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이들 단체에게 제2의 촛불 시위를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성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이날 이태원 사고 현장에 민노총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진과 동영상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건 지난해 10월 29일이었죠. 이로부터 닷새 뒤 자주통일 민중전의 관계자 김모 씨에게 북한의 지령이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은 김 씨에게 제2의 국민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라,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켜라 라고 전했고 발신자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었습니다. 방식은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하는데 기밀 정보에 암호를 걸어 해외 사이트 계정 안에 숨겨놓고 열어보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할 때 즐겨 쓰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지령은 자주통일 민중전의뿐 아니라 제주 간첩사건 활동 조직인 히읗기억, 히읗에도 비슷한 지령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이태원 사고 발생 이틀 후였습니다. 자, 이미 수사를 통해 알려진 대로 간첩 활동을 하는 국내 조직에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제2의 촛불 대항쟁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 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수사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북한의 지령이 있은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수사 당국이 인과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실제 민노총은 이태원 참사를 명분 삼아 이 시기를 전후해 동시다발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작년 11월 23일 서울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을 시작으로 동시다발 파업에 돌입했고 뒤를 이어 화물, 철도, 지하철, 학교, 병원 등에서 줄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제밖에도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라는 단체를 발족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4.16 연대와 참여연대와 함께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이 사실상 대정부 투쟁으로 흘러들어갈 시민단체 설립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역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종합하자면 제2의 국민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둬라,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켜라 라는 북한의 지령이 내려왔고, 이를 전후해 민노총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수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수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와 민노총 그리고 북한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선 4명이 구속됐고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선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당한 민노총은 한편의 쇼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 이러고들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공안정국의 부활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정원이 장시간에 걸쳐 확보한 구체적인 근거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냥 발부해 주지는 않죠. 정확한 사실은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이 벌여온 정치투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권익과는 거리가 있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사드 배치 철회 같은 성명과 집회 구호가 북한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 쉽게 경험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이미 수년 전에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바 있죠. 간첩 수사에 북한이 반발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까봐 국정원 수뇌부가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도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실제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올리자 고위 간부는 휴가를 내고 수일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결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렇게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3년간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2019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다롄에서 만났다는 것도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됐고,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민노총 내부의 세력을 넓혔고 창원, 진주, 제주 등 전국의 지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국정원의 수사 중단으로 간첩 조직이 전국에서 활개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일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간첩을 봐주고 내버려두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노총 등이 연계된 간첩 사건은 간첩 사건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전 정권, 즉 문재인 정권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별도로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반드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국과 합세에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들 여적죄를 물어 단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